네, 안녕하세요. 처인원예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이시는 안성시 보계면에 있는 침엽수 농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밭 같은 경우에는 작년 딱 3월 말에 심었으니까 올해로 치면 한 1년 정도 경과한 밭입니다. 대부분 다 P9 수입묘를 지금 다 심었고, 실제 식재 면적은 한 800평에서 900평 정도, 들어간 주수는 4,000주가 안 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총 킹 오브 브라반트, 블루 에로우, 뭉그로우, 스트릭타, 골든 브라반트 이렇게 총 5가지 종류의 침엽수가 들어갔는데, 오늘은 이 농장에 잘된 점과 안 된 점, 그리고 침엽수가 한 1년 정도 키웠을 때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볼 건 일단 배수에 대해서 볼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쪽 한번 볼까요? 골은 어느 정도 깊게 파놨어요. 깊게 파놨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생각보다 물이 안 빠지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이 배수가 잘 되는 곳이 있었거든요. 이 배수의 정도에 따라서 성장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를 딱 보여드리기 좋은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이쪽 보시면 이미 굴취한 나무들이 있죠. 이쪽이 전반적으로 배수가 빈약했던 곳입니다. 지금 한번 한 뼘, 두 뼘, 한 두 뼘에서 두 뼘 반 조금 안 되는 크기의, 폭은 한 뼘이 안 되는 정도? 한 뼘이 안 되는 정도의 나무들이 이쪽 지역, 이쪽 섹션 중심으로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 전반을 한번 볼까요? 이쪽 전반을 보면 이쪽 같은 경우는 이미 3뼘이 넘게 똑같은 모종을 똑같은 시기에 심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건 지금 나무가 3뼘을 훌쩍 넘어가 거의 4뼘에 가까우면서 폭도 거의 2뼘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배수가 되는 토양을 늘 누누이 상담 때마다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배수가 잘 안 된 지역의 나무와 잘 된 지역의 나무가 2배 이상, 크기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배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점은 꼭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작년에 심었던 나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보여드릴 나무는 바로 이 킹 오브 브라반트입니다. 미측백 계열의 가장 크게 자라는 속도도 빠르면서, 기존 미측백이 빠르게 자라는 대신에 좀 헐빈하게, 그러니까 밥이 좀 엉성하게 자라는 단점을 극복한 나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침엽수 수종 중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 지금 키는 한 60cm 정도 나오고 있고, 포기도 한 40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말에 식재가 된 거고요. P9의 크기는 한 30cm 전후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고, 아직은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4월 초에서 중순을 넘어가는 시기고, 침엽수는 이때는 날이 따뜻하더라도 아직 성장을 많이 할 시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순전히 작년에 성장을 한 거라고 보셔야 되고, 침엽수가 가장 많이 크는 건 늦봄부터 가을까지 제일 많이 크기 때문에 올해는 제 생각에는 아마 1m 50에서 많이 크면 한 1m 70 정도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외대를 고집하지 않고 이렇게 빵을 만들면서 키우기 때문에 2m 이하의 키가 낮은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수영이 완성되게끔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균일하게 키가 크고 있습니다. 이쪽은 배수도 무난하고 토질도 균형이 잡혀 있어서 굉장히 무난하게 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킹 오브 브라반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측백이 약간 차가운 바람이나 서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킹 오브 브라반트는 측백 계열 중에서도 바람이나 서리에 대한 그 내성이 굉장히 강해서 지금 보시면 전혀 바람을 탄 흔적이라던가 아니면 서리를 탄 흔적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은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워낙 성장세가 좋다 보니까 이 밑에서 보면 이렇게 땅바닥으로 기어서 나오는 가지들이 늘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킹 오브 브라반트 키우시는 분들은 다른 측백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땅바닥을 기어서 나오는 나무들은 전혀 수영에도 도움이 안 되고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잘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나무는 지금 바로 제 옆에 있는 블루 에로우입니다. 블루 에로우는 이미 한 5, 6년 정도 국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유통이 됐기 때문에 아마 침엽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강하면서도 수영도 예쁘고 또 가늘게 자라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알려져 있는 침엽수인데요. 좀 가까이서 와서 보실까요? 지금 키는 한 60에서 한 70 정도 키가 나오고 있고 폭은 한 뼘 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블루 에로우 같은 경우는 아무리 키워도 폭이 많이 넓어지는 나무는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실 때도 다른 침엽수에 비해서 간격을 좀 좁게 두셔도 괜찮습니다. 50cm에서 60cm까지 두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니까 그만큼 폭이 좁게 자란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블루 에로우를 너무 외대로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2m 230, 2m 50 이상이 커야지만 어느 정도 완성된 수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외대를 고집하지 않고 여러 대로 키우면서도 수영을 잡을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리만 해준다면 1m 80에서 2m 20 사이에서도 충분히 완성된 수영을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3년이 안 되고 하니까 이제는 반드시 외대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도 만약에 울타리라든지 포인트라든지 어쨌든지 간에 2m 이상으로 이런 날카로운 느낌의 침엽수를 심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블루 에로우가 가장 추천해 드릴 수 있는 품종이니까, 워낙 강하거든요. 침엽수 전체가 다 강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나무가 바로 블루 에로우이기 때문에 고민 없이 심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나무는 여기 바로 이 골드색이 있는 골든 브라반트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P9을 식재를 해서 심었고요. 지금 보시면 키는 한 60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은 한 70cm 정도 나오고 있고, 폭은 한 40cm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골드 색깔이 아주 잘 발현이 되고 있는데, 브라반트라는 이름이 붙으면 미칙백 계열이거든요. 미칙백 계열이라는 건 일반 칙백 계열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에요. 그게 딱 티가 나죠. 골든 브라반트도 굉장히 키가 많이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골든 브라반트의 장점 같은 경우는 물론 노란색 발현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골드 계열 칡백나무의 단점 중에 하나가 추운 겨울이 되면 아예 갈변을 해버려요. 나무들이 갈변을 해서 야, 이게 죽은 것처럼 보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골든 브라반트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변색이 별로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심하게 갈변하는 거 없이 어느 정도 골드빛을 유지를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다만 아쉬운 점은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연두색 빛이 난다, 골드 계열이 많이 티가 안 난다는 게 상대적인 단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골든 브라반트 역시 아주 강한 나무거든요. 흔히 골드 계열 칡백이라고 하면 지금 떠올릴 수 있는 건 에메랄드 골드, 골든 브라반트, 써니 스마라그, 골든 스마라그, 요 4개 정도가 가장 대중적인데, 에메랄드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헐빈하게 자라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재배를 하시지 않고 있고, 골든 스마라그 같은 경우는 아주 예쁘지만 너무 조밀하고 느리게 자라기 때문에 농사용으로도 좋지 않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건 써니 스마라그 아니면 골든 브라반트라고 볼 수 있는데, 빨리 크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골든 브라반트가 좋고요. 좀 천천히 자라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써니 스마라그를 심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잠깐 자리를 옮겨서 다시 골든 브라반트가 있는 쪽으로 왔는데, 지금 아까 보신 것들과 이 골든 브라반트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키도 그렇고 폭도 그렇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배수가 상대적으로 잘 안 되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아무리 좋은 품종이어도 토양 조건이 맞춰지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추천을 해 드릴 나무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아담한 나무 보이시나요? 이 스트릭타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이제 침엽수 재테크 상담을 할 때는 많이 추천드리는 품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장 속도도 느릴 뿐더러 딱히 정해진 시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가 추천은 잘 안 드리는데, 이쪽 농장에다가 이 스트릭타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이 골든 브라반트 같은 경우는 폭이 굉장히 넓게 자라면서 키도 넓게 자라기 때문에 간격을 넓게 심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잘 자라는 골든 브라반트나 킹 오브 브라반트나 그린 자이언트 같은 걸 심게 되면
금방 나무끼리 서로 붙어서 곰팡이균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 또 땅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골든브라반트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자라는 스트릭타를 배치를 했는데, 순전히 나무로만 보면 아주 예쁩니다. 특히 이제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나무고 추위에도 강하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 스트릭타 역시 한번 심어볼 만한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스트릭타 같은 경우는 다른 측백나무들, 다른 침엽수보다도 유난히 과습에 취약하기 때문에 배수나 아니면 통풍의 조건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5번째 품종은 바로 이 뭉그로우입니다. 나무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보셨던 블루 에로우와 굉장히 수영이 흡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1년이 된 건데, 블루 에로우는 아까 한 60, 70 정도 나왔고, 지금 이것도 키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키도 잘 나오고 블루 에로우보다 폭도 굉장히 넓죠. 다만 나무를 보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수영을 보면 블루 에로우는 마땅한 전지를 하지 않아도 얄쌍하게 올라오는 반면에 뭉그로우는 굉장히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뭉그로우는 계속 옆으로 넓어지는 습성이 있고 블루 에로우는 위로 올라오거든요. 지금 당장은 뭉그로우란 나무가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키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뭉그로우는 너무 커져서 상대적으로 좀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블루 에로우가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은청색 계열 침엽수로 울타리나 포인트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 2m 이하로 연출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2m 이하에서도 포기가 잘 형성이 되는 뭉그로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m 이상으로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블루 에로우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어져 있지 않고 저쪽에 이제 오래 심었지만 블루 엔젤이라는 나무도 2m 이상이 돼야 어느 정도 예뻐지는 나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침엽수가 1년 정도 키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로만 성장 속도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게 처음 나무를 심어 보시는 분들, 나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잘 와닿지도 않을 수도 있어서 딱 한 1년 정도 된 거거든요. 이게 식재 후에 P9 묘목을 1년 정도에는 나무가 이 정도 자라는구나, 배수가 안 되면 나무 성장 속도 차이가 저렇게나 많이 나는구나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특히 요즘은 이제 포트 재배를 하는 게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는 시대입니다. 유통이 편하고 값어치도 더 많이 받는 시대인데, 아마 지금 포트묘 재배를 하신 분들 중에 킹 오브 브라반트나 골든 브라반트 나무를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킹 오브 브라반트, 골든 브라반트, 그린 자이언트 같은 속성수들은 포트에 재배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무가 헐빈하게 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액도 잘 주시고 간격도 잘 두시고 관리도 잘 하시는 분들이야 별 차이가 안 나겠지만, 일반적인 정도로 똑같은 노력으로 키운다면 땅에 있는 나무가 훨씬 더 보기 좋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내가 정말 관리를 잘할 수 있으면 당연히 포트 재배가 좋지만, 내가 상대적으로 농장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거나 내가 너무 초보자라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땅에 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침엽수 농사라는 게 요 몇 년간 너무 각광을 받고 요즘에는 우려의 시선도 굉장히 많아진 게 사실인데 저는 여전히 제 밭에 심으라고 하면 침엽수를 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실정이 어떻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돌지라도 저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수익을 가장 발생시키기 쉬운 게 침엽수고, 단기간 내 수익도 제일 좋은 게 침엽수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내가 잘 키울 수 있고 품질만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면 침엽수 시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을 꼭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당부를 드릴 점은 최근에 대부분의 나무들이 1.5m 이하의 나무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유통이 되곤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임대농을 짓는다든지 자본을 회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저런 작은 사정들 때문에 1.5m 이하의 침엽수들이 품종을 막론하고 싸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건, 이 침엽수 농사를 짓는다는 건 1.2m, 3m에서 빼는 게 아니라 최대 2.5m까지도 키울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농사를 지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욕심이 너무 많고 이게 잘 팔린다는 말에 60cm에 막
너무 가깝게 심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러면 결국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들이 커서 서로 붙게 되면 질병의 원인이 되니까, 나무가 다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간격을 좀 넓게 하셔서 내가 오래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실제로 에메랄드 그린 1.5m 같은 경우에 1.23m는 만 몇천 원에도 유통이 되고 해요, 저희가 살 때. 근데 정작 1.5m는 여전히 저는 4만 원 이하로 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 같은 대량으로 사는 유통업자가 사기에도 4만 원 이하로 사기가 어려워요. 1.2m에서 1.5m까지 걸리는 시간은 6개월에서 길어야 1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임대농을 한다든지 농사를 잘 못 졌다든지 수영이 잘 안 나온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제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을 우려를 발생시키는 것 같아요. 그 점도 이해합니다. 그 점이 우려가 되셔서 나는 침엽수 농사에 좀 조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침엽수 농사 안 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고집할 필요 없다. 100% 돈이 된다는 장담은 아무 어떤 농사도 없으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가격 떨어졌냐, 저런 가격 떨어졌냐. 가격이 떨어진 것도 현실이고, 다만 1.5m 이상을 전 여전히 4만 원 이상을 주고 사야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를 하셔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낸다 라는 가정하에 침엽수는 농사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들을 잘 이해하셔서 혹시 침엽수 농사를 염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주택에 침엽수를 심고 싶은 분들도 나무가 이런 특성들이 있구나를 참고하셔서 정원에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